안녕하세요. 곽이철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쿤의 정상과학에 대한 퀴즈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답한 결과를 보는데 대부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 강의를 잘 숙지하시고 읽을 거리도 잘 읽으시고요. 자, 봅시다. 쿤은 이후의 연구의 모범이나 귀감이 되는 과학적 성취를 뭐라고 불렀느냐? 자, 패러다임이죠.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정상과학이라고 했던 거죠. 둘의 선후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다임 수용에 따른 전형적인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 거의 대부분 잘 맞추셨고요. 연구 보고서가 더 길어지기보다는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유한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공유한 것들을 중원부원 계속 그 연구 보고서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들은 다 교과서에 집어넣어 버리고 연구 보고서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내용만 짧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상과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과학이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는 연구 방식이고요.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퍼즐풀에 실패했을 때 패러다임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비난받는 거죠.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웬만해선 비난받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매우 그 독단적인 활동이고, 따라서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물론 역사를 세밀하게 이제 살펴보면 그 완벽하게 하나의 패러다임만 추종하는 그런 정상과학이라는 게 과연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의심의 소지가 좀 있어요. 하지만 쿤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는 하나의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매우 통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했고요. 대안 패러다임과의 경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의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명료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상세한 그 하나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빠르게 발전한다고 했던 건 맞아요. 쿤은 정상과학 시기에 그 과학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대안 패러다임과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을 공유하고서 집중된 연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정상과학의 예로 들었던 뉴턴 역학의 특징으로는, 자, 계산을 위해 미적분을 사용하고 물체를 질점들의 집합으로 취급하고요. 운동의 세 가지 법칙과 보편 중력의 법칙을 가정했어요. 하지만 그 보편 중력이 왜 작동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경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냥 제껴두자라고 뉴턴은 얘기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런 뉴턴의 얘기가 이러한 보편 중력의 법칙에 기반한 뉴턴 역학이 매우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중력이라고 하는 게 마치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해버리고 중력의 원인에 대해선 무관심해졌죠. 그게 사실 18세기, 19세기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분위기였던 거였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약간 그렇죠. 여러분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력에 대해 배웠죠? 하지만 여러분 중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신 분 있어요? 지구가 달을 왜 잡아당기는지 궁금해 하신 분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마 아주 극히 한 100명 중 1명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믿었죠. 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멘델레예프는 처음에 아르곤을 뭐라고 생각했죠? 자, 제가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멘델레예프는 아르곤이 새로운 원소라고 인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떤 분자가 아니겠느냐. 그건 아마
질소 원자가 3개 붙어 있는 분자가 아니겠냐라고 자, 의심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요 사례는 정상과학이 가지는 그런 특별한 특징을 보여주죠. 뭐냐? 일종의 눈가리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그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눈가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틀에 부합하는 것만 자꾸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쟤는 보고 싶은 것만 봐 하는 그런 얘기 있죠? 정상과학이 약간 그런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쿤이 말하는 퍼즐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해답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해결이 시급하냐, 다양한 답이 가능하냐, 그런 건 절대 중요한 특징이 아닌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더라도 해답이 있을 것 같지 않으면 그건 퍼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쿤이 정상과학의 문제들을 퍼즐로 비유함으로써 의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자,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하는 사회적 동기를 설명하려고 한다. 자, 이거 읽을 거리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학자들은 왜 도대체 그 연구를 열심히 하느냐?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 거죠. 퍼즐풀이 선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인 거죠. 과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명예가 뭐예요? 좋은 저널에 논문이 실리는 거죠.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자기 논문 실리는 거. 그게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퍼즐을 잘 풀었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열심히 하느냐? 안 풀릴 것 같으면 포기하겠죠. 하지만 풀릴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풀릴 것 같으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매진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마치 해답이 있을 것 같은 문제를 푼다라는 점에서 사소한 활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절대로 푸는 그걸 사소한 활동으로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활동이고 그리고 그게 결코 쉽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해답을 푸는 규칙도 있고 어떤 식으로 풀려야 할지도 다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막상 풀어보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그렇죠? 여러분 퍼즐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죠. 바로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풀어보려고 하면 막 어렵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어떤 무언가를 이제 살짝 과학자가 밝혀내야지. 그거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고안해야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그거를 고안할 때까지는 그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문제풀이 규칙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이려고 하죠. 그렇죠? 자, 퍼즐이라고 과학자들이 푸는 문제는 일종의 그 문제풀이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게 무엇에 의해서 제공돼요? 패러다임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받는 것이 패러다임이 아니죠. 자, 퍼즐 누가 못 풀었어요. 그렇다고 퍼즐의 어떤 규칙 자체를 통째로 비난하나요? 그렇지 않죠. 퍼즐을 못 풀었을 때 보통은 비난받는 건 퍼즐을 푸는 그 사람이지 규칙 자체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쿤이 생각하기에 정상과학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바로 사람들이 한 우물을 파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영역을 상세히 파헤치도록 도와준다는 거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정상과학은 매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딴지 걸고 자꾸 아닌 것 같아 의심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학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식의 의심들은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러면 집중할 수 없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그 자연을 상세하게 파헤치는 그런 식의 전문적인 과학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상과학은 여러 대안을 창하도록 도와주지 않고요. 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자연을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도록 왜곡하죠. 오히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는 의심하지 말도록 만들어주죠. 자,
여러분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포퍼는 이러한 정상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죠. 왜냐? 아주 여러분들 답을 잘 쓰셨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면 패러다임이 어떻게 교체될 것인지 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려했던 거죠. 너무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바람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게 돼서 과학이 근본적으로는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게 답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 포포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쿤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예, 이 막상 들어보면 다 그래요. 자, 올바른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게 주어진 건 아니죠. 우린 철학자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는 과학을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뭔가 우리에게 규범적인 역할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현실에 존재하는 과학이 이렇다라고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근데 두 가지 역할이 좀 상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학의 현실을 잘 설명하기만 하면 규범적인 기능이 좀 사라지고, 아우, 과학이 원래 그렇대. 뭐 이러면서 그냥 쿤처럼 생각해보면 쿤이 약간 그런 거죠. 쿤이 과학의 현실을 잘 설명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뭔가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과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은 좀 없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양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둘을 모두 포용하는 주장은 없느냐? 있죠, 당연히. 사실 쿤과 포퍼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과학 철학자의 그 견해들은 이 둘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입장은 라카토슈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요. 그건 제가 그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라카토슈의 입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퍼의 반중주 제가 강의를 안 하고 PPT만 올려놨더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짤막하게라도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퍼즐에 비유함으로써 의도한 것. 비슷비슷해 보인다. 자, 여러분 이거 그 읽을 거리를 열심히 읽어보셔야 좋아요.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쿤의 포퍼에 대한 반박이 뭐냐?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꾸준히 정상과학을 하다 보면 그 변칙을 발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맞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정상과학을 열심히 하면 정상과학의 기반인 패러다임을 뒤집을 변칙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 변칙을 해명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절로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쿤의 반박은 뭐냐면 정상과학만 열심히 해도 대안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언제?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위기는 언제 만들어져요? 정상과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는 그 변칙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의 쿤의 그 이상적인 스토리예요. 시나리오인 거죠, 시나리오. 현실 세계가 정말로 그랬냐? 역사를 따져보면 그런 것 같은 모습도 있고 아닌 것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건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음 바로 수업에서 얘기할 파이어벤트는 이런 얘기를 아주 싫어해요. 저절로 나온다니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패러다임을 수용했을 때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에 장벽이 생긴다.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모든 면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전문가 아마추어 사이 장벽이 생기니까 일종의 그 전문가주의 같은 게 생기고 아마추어들은 과학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너무 어려워 잃어버리는 거죠. 대부분 요즘 현대 사회가 약간 그렇죠.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관심이 없어 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꾸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과학자들 연구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국가가 시켜주죠, 대부분. 그렇죠? 대학 교수들이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대학, 연구소 이런 곳에 있는데 대학이나 국가연구소 같은 것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세금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연구는 누가 지원해 주는 셈이에요? 결국 국민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아마추어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결국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아마추어들이 전문가들에 대해서 모른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결국엔 뭘 해야 돼요? 어느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해요. 어느 순간. 전문가들한테 아마추어들이 속아버리면 어떡해요? 전문가들이 자기들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추어들을 속인다면 뭐 그럴 일이라고 하는 게 흔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그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쿤의 정상과학 퀴즈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